됐다. 펴주셨죠 이렇게? 네. 자, 현지 나눠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뒤에서부터 공부해야지. 찌를 다 옆에다가 줘야겠네. 뭐야? 원래 올려도 있었어요 여기? 아 그래?
다 하시면은 옆에 답지 있으니까 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잠깐 복사 좀 하고 올게요. 근데 얘들아 사실 이거 수행평가가 한글이 없는데 한글 없는 버전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글 줄지 않아요? 여기 안 준다고 써있는데?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다? 조건에 써있는데? 진짜요? 여기 써있잖아. 니네가 시험 보잖아 자식들아. 학생 임의로 역할 및 파트너 선택이 불가능하며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쌩암기라는 거잖아 이거. 그럼 다음 시간에는 통합기가 볼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쌩암기 시험이라서 그냥 쌩암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쌩암기로. 한번 솔직히 분명히 또 따랐으면 뭐. 그러면 지금 만들어줄게요. 이거 영타만 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 최대한 걸리신 거구나. 쌩한기. 여러분은 테스트 보시는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영타 350 이상 나오시죠? 겨우 350이요? 에이 겨우 그 정도? 아참 좀 채점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분 대박이에요. 저 600합니다 왜 이러세요? 말해. 600타요 한 타면은 인정. 한 타는 800타 정도 나요 네, 말해. 오, 세개 더 맞았어? 이야 야 대단한데? 뭐지? 네, 저처럼 게임 많이 하면 타자가 늡니다 어떻게 많이 하셨길래 식사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 틀렸지? 네. 그러니까 응 이것도 먹어봤자 응. 이것도 먹어봤자.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둘 다 쓰면 되죠 불러. 근데 두 개가 나오면 각각 쓰면 되고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아 그건 상관없어요 응. 다음 거 했어? 다 맞았어요 세개가? 뭐야 안 보여 아 그냥 써봐 그 뭐야 상담 아니 불시통 가만 두개 줄게요. 아 그래? 기억이 안 났어. 무릎을 찔 것 같아. 또 더 하시면 말씀하시죠 다음 주 언제 본대죠? 월요일에 본대죠? 수요일? 네 아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보는데. 어? 조금 더 나중에 봐요. 아 조금 더 나중에 본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보는 건 맞는데 음. 당장 월요일에 보지 않아요. 그럼 이거 한글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거 붙잡고 몇 개야? 그냥 대충 치셔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편이라 완벽주의죠. 일단 하나는 다 했고 하나만 마저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못하는 게임만 한다고 되게 해외 게임 해보고 제일 속에서 근데 탈탁시한보다는 탑승하면 한개 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빈이 다 채점했어? 아직? 3초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다 게임을 초딩 때부터 해봤고요 네, 게임으로 관련된 타사 속도입니다 뭔 게임 하시길래 타자만 해요? 뭔 게임이냐가 중요한가? 욕 많이 하는 게임 롤인데? 아니 제가 어릴 때는 롤이 없었죠 롤이 내가 21살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 북미 서버 그때 이제 할 때 이제 애들은 이제 영어로 욕을 했죠 그때는 영타로 욕하면서 게임했어요 영타로 내가 말했잖아 해외에서 욕한 거랑 해외에서 같은 데서 욕한 거랑 오늘은 이제 그 사과 진도를 이제 나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 사과 잘 써드릴게요 자 여기요 수영 다 했어요 다 했어? 한 개, 두 개, 한 개 1, 2, 3이라고? 한 개, 두 개, 한 개. 아 1, 2, 1 네. 솔직히 얘는 진짜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 이게 진짜 인정. 아 그러니까 약간 하이드 히든 느낌으로 썼네 어떻게 아 보면 이게 그냥 그 안에 그 똑같은 단어가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썼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마저 해드리고요 일단 그 사과 그때 그 분문이 좀 남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마저 할게요 우선은 자습서 말고 우리가 어차피 통합본보고 학습을 했었으니까 마저 이걸로 학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문 분석은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봐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봅시다. 사과 본문이 그때 몇 페이지가 됐더라? 14페이지 도로시부터 해야 돼요. 14페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있었죠. 아 이게 이제 그 얘가 말빨로 이제 학교 입학했다는 그 얘기 나왔었던 거죠. 오케이. 근데 14쪽의 윗부분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윗부분은 했던 것 같고 아래 있는 이것도 부분 돼 있는데 기분 탓인가? 아닌가? 했나? 나 이거 if 앞에 끊고 미 뒤에 끊고 앞에 네. 동화만 안 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그 위에는 필기가 완전 잘 되어 있는데 이건 밑에 좋은 거 아니야? 쌤 소리가 들어요. 죄송 많이 졸던데? 고등배들 맨날 그만 줘라! 이러면서 맨날 내가 이씨요 소리치고 그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용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숨겨진 인물들 이제 총 3명의 여자인데 각자 어떤 차별에 대항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뭐 도로시인지 뭐 도라는지 뭐 아무튼간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숨겨진 인물이라고 했는데 뭐다 1961년에 이제 나사에서 이제 IBM 컴퓨터가 설치됐을 때 그녀가 이제 좀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 인간 컴퓨터, 그러니까 인간 계산기, 이 계산원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을까봐 이제 걱정을 했고 여기에 그래서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어서 그녀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제 포트란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그녀가 또한 그것을 즉 포트란을 이제 그녀의 팀 구성원들한테 가르쳐줬다. 나중에 그녀가 자 be asked to 이것도 했었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의 뜻이었습니다. 질문받다가 아니라 자 그녀가 요청받았을 때 IBM의 새로운 팀 리더로 요청받았을 때 이제 그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make a suggestion 자체가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suggest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도로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가 이 내용 보니까 했었네요. 했었잖아, 자식아. 자, 봐봐.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제안을요. if 뭐 한다면 내가 나의 그 여성 팀원들 말한 거겠죠. 이 여성 팀원들을 나와 함께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요. 그 기계를요. 나는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즉 그 기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보는 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다. 내 여성 팀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다음 본문 4번.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Thanks to 도로시 하고 나왔는데 도로시 덕분에죠. Thanks to는요. 그녀 덕분에 그녀의 팀 구성원들이 could become programmers.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들어오게 됐으니까 원래는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컴퓨터가 이제 그걸 대신 해줄 테니까 그 어떤 계산 방식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컴퓨터에다가 주입을 시키려면 당연히 이제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팀 멤버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 도로시는 이제 뭔가 인정을 받았나 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너 잘하네. 너 팀리더 해라. 나 의리다 나는. 난 의리로 산다. 우리 저기 팀원들 안 데려가면 안 해. 잘로. 약간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she wasn't afraid of change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be afraid of라는 표현 나왔죠? 뭐뭐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use it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as a chance 기회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말했던 IBM에서 그 컴퓨터가 새로 들어오게 돼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변화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기회로 삼았다는 건 뭐야?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That's what I need to learn from her. 자 여기서 what이라는 녀석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뒷부분에 목적어나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I need to learn 이렇게 나와 있죠. 이 learn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다. 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은 내가 배우고 싶었던 말합니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래요. From her 그녀로부터요. 여기서 이제 이 필자가 그녀에게 좀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앞 내용 말하는 거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이게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요. Watching this movie. 자, 이 영화를 보면서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watching이라는 이 ing형을 쓴 이유는 뒤에 this movie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I잖아. I. 그쵸? 이 의미상의 주어 I가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하는 거죠.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니까 ing형을 썼다. 이렇게 말로써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could learn 배울 수 있었습니다. How to face. 자, face는 여기서 이제 직면하다라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뭐뭐에 직면하다니까 왠지 막 전치사 to 같은 거 붙일 것 같은데 타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뒤에 challenges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을 해석하지? 그러면 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야. 삶에서의 어려움이 되겠죠. I won't forget.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The tears and laughter of Catherine, Mary, and Dorothy. 그래서 캐서린과 메리와 그리고 도로시의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과 웃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내용이 끝난 것 같습니다. 딱 마무리 느낌 나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감상문이네요, 감상문. 그렇죠? 이 필자가 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이제 자기의 감상평을 남기는 게 바로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뭐 가볍게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 뒷부분 여기는 잠깐 건너뛸게요. 빈칸 부분 건너뛰고 어법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법 뒷부분에 페이지가 뭐야 이거? 어딨냐? 어딨어? 여기인가? 아, 여기네요. 25쪽입니다. 25쪽.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hearing this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여기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분사 구문에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B 부분은 that's what이라고 이제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관계 대명사 wha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메인 문법이 나온 것 같네요. 드디어 둘 다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둘 다 잘 내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이 바로 이 두 가지 분사 구문과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분사 구문부터 바로 좀 써볼게요. 저는 옆에다가 필기할 거니까 여러분 빈 공간 잘 찾아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분사구문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보자. 개념부터. 분사구문이 뭐야, 얘들아? 분사구문이란 거 많이 봤잖아. 분사를 저를 구로 바꾸는 거. 분사를 이용해서. 두 명이 말하는 걸 합치면 돼요. 두 명이 말하는 걸 합치면 돼. 자, 동아가 말한 거는 분사를 이용해 저를 구로 바꾼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빈이가 말한 건 이제 부사를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둘을 짬뽕하면 됩니다. 부사 저를 부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를 모든 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사 저를요 부사 구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이제 분사가 되는 거예요. 분사. 됐죠? 그래서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90% 이상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부사절이에요. 물론 얘를 제외하고 다른 부사절도 있어. 복합관계 대명사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부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외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부사절의 형태를 이제 부의 형태, 즉 주어와 동사가 없는 버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다라고 가볍게 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사 구문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분사 구문 만들기. 뭐 사실 분사 구문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우고 ing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워요. 지우고 ing. 일단 과정을 좀 보자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부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일단은 1단계, 여기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가 되겠죠. 요 세 개만 건들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들 거 없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단 첫 번째 접속사는 삭제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접속사 삭제하고 주어 삭제하고 동사에다가 ing 붙인다. 이게 분사 구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심플한 버전인데 이 각각의 1, 2, 3번에서도 좀 특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이제 이 번호에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1번부터. 자, 1번에서는요. 우리가 접속사를 이제 보통은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삭제를 안 하는 경우. 삭제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뒤에 뭐요? 짧게 그 형용사 같은 것만 나왔어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형용사만 있는 분사 구문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정답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좀 불명확할 때, 불명확한 경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삭제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일단 이유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인데? 얘를 삭제하면 의미 전달이 애매하대. 아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 애매하잖아 이게. 그렇잖아. 뭔가 명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답을 어느 정도 정해서 말을 해줄게요. 중간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통 삭제를 많이 안 하는 경우는요. 시간의 접속사 있죠. 시간의 접속사. 그러니까 시간의 접속사는 좀 종류가 많잖아. 근데 시간의 접속사에서 주로 when이나 why를요 생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why.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당연히 생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접속사를 삭제하냐 마냐는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냥 까놓고 말해서 쓰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삭제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삭제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접속사를 삭제하는 게 원칙이나 이런 when이나 while, 특히 while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요 좀 삭제를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또 주어를 삭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우리가 역시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다가 ing를 이제 붙이는데 여러분 분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잖아요. 근데 ing라는 거는 현재 분사잖아.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분사 구문 만들 때 제가 지우고 ing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pp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뭘 질문을 다시. 자 다시 질문. 분사 구문 만들 때 제가 아까 지우고 ing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pp형을 쓰는 경우는 없냐는 거죠. 쓰는 경우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나오죠. 아니 얘를 pp형으로 쓰는 경우는 없냐고. 지우고 pp 이렇게. 그건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ing 쓰면 돼. 근데 이어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분사 구문은 항상 ing로만 시작하겠네?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
빙을 맞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빙의 경우는 뭐가 가능합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빙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은 빙을 생략하고 나면 뒤에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뒤에 형태가. 그럼 빙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비동사의 ing, 진행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동사의 pp,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비동사 뒤에 형용사, 그냥 형용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명사는 조금 다르고요. 비동사 뒤에 전명구도 나올 수 있겠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접속사가 나왔나 봐요.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문법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while이 아니었다. while이 아니라 어떤 접속사가 있었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었고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동사 쓸래, ing 쓸래라는 문제였어. 그럼 당연히 동사가 정답일 거 아니야. 접속사 나왔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였냐? 선생님, 이거 분사구문으로 ing 정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주어를 봤을 때 여기에 주어와 여기에 주어가 일단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쌤, 저 일단 접속사 안 지웠고요. 그리고 주어가 다르니까 냅뒀고요. 저 ing 쓴 건데요? 그럼 이거 ing도 정답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어가 다르면 애초에 분사구문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분사구문을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구나. 얘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삭제를 안 한다고 했잖아. 삭제를 안 할 뿐이죠. 분사구문은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냥 동사 자체만 없어도 두면 되니까. 자, 일단은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정말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사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요, 애초에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없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접속사도 그대로 있죠? 주어도 그대로 있죠? 찔렀으니까. 지금 이 분사구문의 애초에 개념으로 들어가 봐. 애초에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 최대한 단어 수를 줄이려고. 줄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어차피 하나, 둘, 셋, 세 개 다 있잖아. 그럼 뭐하러 분사구문을 써?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해돼 뭔 말인지?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냥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걸 분사구문을 쓰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실제로 안 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경우에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분사구문을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접속사를 삭제를 해줘야 돼요. 한 단어라도 줄여줘야죠. 이해됐어?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얘들아 우리가 이 접속사를 보통 이제 삭제를 이제 하잖아요. 주어가 만약에 다르면요, 아니 주어가 동일하면은 접속사를 살려두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다시 한번 봐봐. 얘네 둘이 동일하면은 얘를 살려둬도 돼. 얘를 살려두고 지우고 ing 하는 거야. 이때는 자기 마음이라고. 근데 주어가 다르다면 여기서 주어를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접속사는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절에서 구로 가는 목적 자체가 단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무것도 삭제 안 하고 ing 쓴다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들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최종 버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ing만 쓰이거나 아니면 주어가 다르고 ing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접속사에 ing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pp나 다른 거는 일단은 그 빙 버전은 일단 제가 고려 안 한 겁니다. 분사구문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당연히 요거겠죠.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분사구문의 어떤 만드는 방식, 좀 특이한 사항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는 보통 생략을 하지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생략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주어도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지만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살려둬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무조건 ing형을 쓴다. 단 비동사를 ing형으로 써서 빙이 됐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구문 만들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로 가야겠죠? 분사구문의 의미. 분사구문의 의미는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사구문은 어차피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사절은 뭐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다. 그러면 사실상 분사구문은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접속사. 그럼 접속사가 가지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 또는 뭐 조건, 양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미를 분사구문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우선순위로 제가 써줄게요. 우선순위로.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냐면요, 해석으로 그냥 쓸게요. 뭐뭐 하면서요. 이게 분사구문에서 거의 1위로 해석되는 녀석이죠. 뭐뭐 하면서. 그럼 이 뭐뭐 하면서일 때는 보통 접속사를 어떤 거를 쓰냐면요, 일반적으로는 as나 whi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나 while. 됐어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when인 경우도 있습니다. when. 가장 대표는 as예요. as 자체가 뭐 하면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분사구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대 상황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있어요. 부대 상황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그 분사구문에서 이건 안 써도 돼요. 이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을 나타내는 동시 동작이 있고, 두 번째는 연속성을 나타내는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 원래 분사구문의 의미에서.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거 없다. 동시 동작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TV 보면서 밥 먹는다. 그럼 TV를 보는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밥을 먹는다는 거죠. 동시성을 나타내는 거고, 연속 동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속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 그냥 and야, and. 됐어?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얘는 뭐다? 이제 동시성을 나타내는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동시 동작.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위가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한 연속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당연히 접속사는 and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전에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아니겠죠? 얘는 부사절이 아니잖아. and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내용이 있고 and가 있고 이제 B라는 내용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든 거야. 지우고 ing 한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즉 이 연속 동작은요, 위치가 이 ing가 앞에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한다는 거니까 ing가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ing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요걸로 해석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건 뭐냐면 바로 뭐뭐 때문에입니다. 자, 4번까지 쓸 거예요. 4번까지. 때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because, 또 뭐 있어요? 접속사. 때문에 의미를 가진 because 말고 또 두 개 더. as, 또 힌트 좀 주세요. 뭔 힌트야? 나 힌트 듣고 힌트가 뭐 그렇게 있나지고. 시간의 접속사에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접속사에 있어요, 이 단어가. 와일? while 아니에요. 맨 앞 글자 힌트 주세요. 어? 맨 앞 글자.
아쉽네. 마지막 힌트. 완료 시제랑 잘 어울립니다. 센스. 그렇지. 아, 센스야, 맞다, 센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 시제랑 어울릴 때는 보통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때문에라고도 해석이 이제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뭐 한다면입니다. 뭐뭐 한다면. 그럼 뭐뭐 한다면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if가 되겠죠. if. 됐나요? 물론 이제 부정의 의미일 때는 unless의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뭐 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에서 제일 많이 해석되는 4인방입니다. 얘네가 순위대로 쓴 거예요. 우선순위대로.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분사 구문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녀석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다 기본이야, 기본.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수동형 분사 구문도 있죠. 또 완료형 분사 구문도 있죠. 막 이런 것들 나와야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번 1학기에 이제 여러분 그 분사 구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럼 그냥 4번으로 쓸게. 4번. 일단 수동형 분사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정을 먼저 보여주면은 다시 접속사의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주어 동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비동사의 pp가 먼저 나오는 거야. 즉 수동태가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꾼다면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주어는 주어 지우고 비동사를 ing에서 being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being은 생략이 되니까 과거 분사가 남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ing이 앞에 생략되어 있고 pp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수동형 분사 구문이 됩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엔 이렇게 나와요. 이 앞부분에 ing 쓸래 아니면은 pp 쓸래로 내는 거죠. 이렇게 선택형 이렇게 내는 거야. 저쪽도 내용 나와 있고. 그럼 결국에 이거는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얘들아 그냥 능동태 수동태 문제랑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그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선택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밑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뒤를 먼저 봐. 뒤에 요 자리에 명사, 즉 목적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목적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있다면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목적어가 없다면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데 이놈의 의미상의 주어는 당연히 주절의 주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은 당연히 ing가 되겠고 얘가 뭔가를 되는 거라면은 이제 pp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요. 여러분 수능까지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그러니까 굉장히 단골입니다. 어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또는 수능은요. 어법 문제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수능이 총 45문제거든요. 영어가. 그 중에 어법 문제 몇 개인지 아세요? 한 개예요. 한 개. 어법 문제 한 개예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비중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잖아. 어법 문제의 비중이 적죠. 근데 그 한 문제에서 그 밑줄로 이제 5개가 밑줄 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분사구문이 나왔다고. 그 5개 밑줄밖에 없는데 그 중에 분사구문이 되게 단골로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어법이라는 겁니다. 분사구문이 왜 시험에서 잘 나오냐면요. 이제 뭐 오마중도 약간 지금 고등부의 성향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시험을 냈냐면은 단순한 암기 문제는 안 냅니다. 특히 어법은.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암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너네 왜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뭐뭐뭐뭐뭐 막 이렇게 외우잖아. 무슨 뭐 want, decide, hope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해갖고 뭐 enjoy, finish, mind 막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거는 안 냅니다. 안 나와요. 왜? 그냥 쌩암기잖아. 그냥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 뭐 내가 해석이고 뭐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냅니다. 저는 한 8년 전에 고1 3월 수준에서는 그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지금 수준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시험을 좋아하냐면은 어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해석도 할 줄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좋아해요. 그럼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른 어법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하느냐 되느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과 해석의 결합이 된 버전이잖아. 이런 게 웬만하면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점점 학년이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마 중에서도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아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사 구문은요, 이거 객관식으로 내는 게 사실 제일 만만해요. 시험 내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지울게요. 우리 이제 오마에서 좋아하는 문제 있죠? A, B, C, D, E, F, G 쫙쫙쫙쫙쫙쫙쫙 써놓고 자, 어법상 어색한 게 어떤 거냐? 뭐 1번, 뭐 A, B, 2번, A, B, C, 3번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법상 어색한 게 총 몇 개냐? 3개, 4개, 5개, 6개, 7개 막 이딴 식으로 써놓는 거죠. 거의 뭐 오마 단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점도 되게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법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잖아. 이거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분사 구문을 섞어서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 됐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이게 제가 심한 경우는요 100.5점까지도 갔어요. 이거 한 문제가 서술형보다 더 많이 나와.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가 보통은 한 3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네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3문제 보통 4점은 넘어요. 어법 문제가. 그러면은 4, 4, 5라고 쳐도 몇 점이야? 13점인데 13점. 야 어법 다 틀리면 이제 나머지 다 맞아도 87점.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분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내기 좋은 게 뭐야? 요거야 요거고요. 재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뭐였냐면은 분사 구문 문장을 부사절로 바꿔 쓰는 게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 나온 건 아니야. 이게 신일 중에서 나왔었어. 재작년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 이게 7점이었어요. 7점. 왜 7점이었냐면 4점, 3점으로 나눠줬었어. 4점, 3점. 그래서 4점이 뭐였는가? 원래 분사 구문 문장이 써 있었어. 뭐 크로싱 어쩌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 어쩌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사 구문 문장으로 부사절로 바꿔 써라 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3점은 이거 해석하라는 소리였어요. 내기였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쉽잖아. 지우고 ing 하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건 좀 어렵죠. 왜? 이 접속사를 이제 니네가 생각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하나 팁을 주자면요. 이거는 찍기용 팁입니다. 찍기용 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요 부분을 부사절로 바꿔 써라. 그럼 이제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주어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쓰고요. 그다음에 동사 쓸 때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동사는 이제 이 녀석을 보고 시제를 주의해야 돼. 시제, 인칭, 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거 시제 때문에 많이 틀려온 애들이 많았었어요. 여기 과거 시제 나왔는데 여기 막 현재 시제 써놓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이제 얘가 제일 문제잖아. 어떤 걸 써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헷갈린다 하면요, as 쓰세요. as. 웬만하면은 다 됩니다. as는요. 웬만하면 다 돼요. 웬만하면은 as로 쓰면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애초에 잘 나오지도 않아. 요즘 시험에서. 오마중삼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시험은요. 근데 만에 하나 나온다면요. 일단 정석은 그거지. 정석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적절한 접속사를 고르는 건데 이게 해석해도 안 되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한 60% 확률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엄청 높죠? 60% 확률로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야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60%면은 남는 장사지. 안 그래요? 남은 장사가 아니라 60%면 되게 높은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분사구문은 뭐 요 정도. 완료형 분사구문은 제가 일단은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학교에서 그 완료형 분사구문에 대한 뭐 어떤 설명이나 프린트가 있다면은 제가 그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 그 4과 어법교재가 나갈 때 그때 있을 테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